기초하여 공화국 정부의 대미 전략적 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대외 사업 부문에서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권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놓을 데 대하여 밝히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설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을 참된 삶의 품으로 여기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하늘 같은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간직한 제일 귀중하고 값진 재부이며 이 믿음에 보답하는 것은 이 나라 수천만 국민들 앞에 지닌 우리들 모두의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의무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위대한 인민 앞에 무한히 충실하며 최대의 노력으로서 자기의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표명하시고 이민 위천 일심 단결 자력갱생의 구호 높이 위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시정연설은 당제 8차 대비가 가리킨 승리의 표대를 향한 전인민적 투쟁에 무한한 활력과 고무를 주고 국가 정권기관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역사적인 시전 연설의 전문은 각급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 인민정권기관, 무력기관, 사법검찰, 사회안전기관들과 대남 대외사업기관들의 출판 배포되게 됩니다. 목숨처럼
소중한 기복에 인민의 운명 실었네.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이 세상 닿을 때까지. 한없는 금지각으로 가슴표로 노래하니 웃기는 우리의 영광 영원한 우리 미래. 이 땅의 녹과 기상이 살아 숨쉬는
노동신문은 일면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 서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 서식을 일면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 서식을 이면에 이어 싣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가 9월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보선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재판소 소장의 사진들을 편집하고 일꾼들은 충신의 자세에서 결곡하게 사업하여야 한다.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자. 이런 표지 아래 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인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하는 기사들과 각지에서 비상방역전에 계속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뜻깊은 기념사진,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사회주의 대가정의 오보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상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 서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 서식을 일면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 서식을 이면에 이어서 싣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가 9월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보선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재판소 소장의 사진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216사단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삼지연식 꾸리기 3단계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소식과 안주펌프 공장에서 과학기술력을 높여 생산 장성의 지름길을 이뤄나가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준법 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적 준법 기풍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자. 이런 표지 아래 지금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준법 교양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농업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고 있는 함주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각급 비상방역 부문에서 비상방역전이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청춘과원을 갖고 오가는 참된 주인, 이런 제목으로 중앙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명간 과수농장 상년분장 작업반장 한종길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앵무새는 그 생김이 거울 뿐 아니라 이 말소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흉내를 잘 내는 것으로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속에서 앵무새에 대한 호기심이 큰데 먼저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종류의 앵무새들을 관찰해 보았는데 생김새나 색깔은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똑같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체로 새들의 부리는 앞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지만 앵무새의 부리는 갈고리처럼 구부려져 있으면서 발가락은 어찌 보면 딱따구리 발가락처럼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겁동어나 송송인 짐승들 중에서 지능이 제일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앵무새도 새들 중에서 지능이 제일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잘 흉내내지 않습니까? 내가 앵무새를 길러보면서 보니까 암컷과 수컷을 갈라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컷과 수컷을 쉽게 갈라볼 수 있습니까? 예, 배우는 학생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김일성 종합대학 강좌장, 후보 원사 교수 박사 최종식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서 그 의문점들을 차례차례 풀어나갑시다. 앵무새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대체로 열대와 아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북반구보다는 남반구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앵무새들의 정수는 무려 380여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각양각색의 생김새를 가진 앵무새들이 우리 중앙동물원에도 보금자리를 정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학생 동무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앵무새들은 생김새나 색깔이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다종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이자 방금 한 학생 동무가 얘기한 바와 같이 부리는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졌고, 또 발가락은 우리 딱따구리 새들의 이제 발가락처럼 두 개의 발가락은 앞으로 향하고 두 개의 발가락은 뒤로 향해서 대칭되어 있듯이 앵무새들이 발가락도 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앵무새는 새류들 중에서 뇌수가 가장 발달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앵무새류가 공통적인 부리와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산림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고리 모양의 부리는 매나 독수리처럼 모기 사냥을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는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 다닐 때 그 갈고리 모양의 부리로 나무 가지에다 골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부리 모양이 거기에 적응돼서 구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껍질을 까서 그 속을 파먹으려고 하니까 대체로 강한 부리와 앞부리는 구부러진 모양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특이한 발가락 모양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역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기 위한 적응적 현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무새들이 말소리를 잘 흉내내는 것은 새류들 중에서 이제 뇌수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또 입안 구조가 이 말소리를 흉내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앵무새류는 대뇌 피질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두엽과 후두엽도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 자극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기억력이 좋고, 또 이것들을 연관시키는 능력도 아주 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흉내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그것을 분석해야 되며 그것을 다시 되받아 넘기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앵무새는 다른 짐승들과 달리 이 곧기 기관은 발달되지 못했지만 그 대신 속기가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소리에 대해서 제거도 듣고 그것을 발달된 뇌소를 가지고 분석한 다음 긴 혀와 잘 놀릴 수 있는 부리를 가지고 그것을 흉내내서 반복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소리 흉내도 내고 또 기억했다가 반복시키면 그대로 따라하는 특성은 오직 앵무새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한 학생이 이 앵무새의 암컷과 수컷을 어떻게 가려보는가 하고 물었는데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앵무새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에서 기르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앵무새는 일반적으로 부리 밑등에 람막이라고 부르는 그런 막들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암컷과 수컷이 이 람막의 색깔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컷이 람막의 색은 청색이지만은 암컷은 희거나 또는 연한 밤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람막의 색깔은 앵무새의 나이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 시기에는 청색깔을 나타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진한 색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암컷도 흰색이나 연한 밤색이던 것이 진한 밤색 형태로 어두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쌍을 무어줄 때는 이런 지식을 잊지 말고 암컷과 수컷을 잘 갈라서 쌍을 무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앵무새를 기르는 학생 동무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앵무새들은 기르는 새로 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야생적인 본능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수록 기르는 조건에서도 야생 조건처럼 해줘야 앵무새를 잘 기를 수 있습니다. 모기를 줄 때에도 자연에서 먹는 것과 같이 껍질이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조나 피를 줄 때에도 절대로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도 앵무새들이 대체로 열대와 아열대 밀림에서 단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사과와 같이 과일들을 쪼개서 주는 것도 가정에서 앵무새를 기르는 데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상식으로 됩니다. 정말 우리들의 생활에 락천적인 정서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앵무새들입니다. 학생 동무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흉내도 잘 내고 기르기도 쉬운 앵무새들의 생활 습성과 특징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부모들이 곁에 있으면 어린이들이 왜 더 찔통을 부리는지
이런 점에서 많은 물음표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일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면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어린이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된 어린이는 불만을 토칩니다. 이때 부모가 나타나면 그 불만은 더 커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한 번 내린 결심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나 행동에 대해 욕을 하고 바로 하도록 요구를 하다가도 아직 어린인데 크면 제대로 하겠지 하며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의 애매한 태도가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억제합니다. 어린이들은 항상 부모가 자기를 관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의 무관심이 어린이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지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기로 합시다. 지금 어머니와 어린이가 함께 있습니다. 어린이는 제 마음대로 놀도록 했고 어머니와는 사전에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말고 손전화로 오락만 하도록 약속했습니다. 한동안 혼자서 놀고 난 어린이는 어머니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관심은 잠깐뿐. 또다시 어머니는 손전화 오락에 파묻혔습니다. 어린이는 갑자기 울적해졌습니다. 혼자서 심심한 끝에 어린이는 어머니는 어린이를 욕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마침내 어머니의 관심을 끌었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이러한 무관심이 어린이가 못된 장난을 하도록 추동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제꼭 따라합니다. 가령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집에 들어와서도 가족들에게 신경질을 부린다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바란다면 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역할에 대해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부류의 부모들은